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화성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과 현무암에 생긴 새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선 자세히 살펴보면은 화강암 같은 경우는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무암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에서는 약간 검은색 같은 알갱이 같은 것도 보이지만, 현무암에서는 그런 알갱이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구멍 같은 게 조금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생성 과정이 결국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화강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고 밝은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무암 같은 경우는 용암으로 분출되면서 빠르게 식고 어두운 색 광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화산가스가 분출되면서 바로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생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석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 텐데,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화성암은 현무암, 유문암, 화강암, 반려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게 되면 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마그마나 용암의 차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그마가 지구 내부에 녹아있는 뜨거운 암석을 말합니다. 지구 내부에서 녹아있는 뜨거운 암석을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화산 분출을 통해서 지표 위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주로 지구 내부이고, 용암은 지표 위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그마의 온도는 낮을까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꽃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000도에서 1400도인데 기존에 있는 암석들도 다 녹여버릴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첫 번째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은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빠르게 흘러나와서 식어서 암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온 것을 보고 우리는 용암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져서 암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강암하고 반려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그마가 굳으면 광물 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물 결정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게 되면은 광물의 결정이 커지게 되고, 마그마가 빨리 식게 되면은 광물이 생장한 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성암의 종류는요, 광물 입자의 크기와 암석의 색에 따라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하고 신성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별할 때는 광물 결정의 크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화산암,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면은 신성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물의 색이 밝다 어둡다로 이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색 암석에는 현무암하고 반려암이 있고요. 그 밝은 색 암석에서는 유문암하고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광물의 결정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확인해 볼 텐데, 마그마가 식을 때 광물의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에는 광물 결정이 생장하는 속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돼서 빠르게 식어서 굳은 암석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광물의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현무암이나 유문암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게 됩니다. 따라서 광물 결정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광물의 결정이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은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암이나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석의 색에 따른 분류 방법도 살펴볼 텐데, 화성암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색 암석은 유문암과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두운색 암석은 현무암과 반려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밝은색 광물은 장석이나 석영이 많습니다. 이런 장석하고 석영이 비율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밝은색 암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요게 화강암, 요게 유문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물 결정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것이 심성암이 화강암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죠. 화산암에 유문암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운 색 광물 같은 경우는
각섬석, 휘석, 감라석, 흑음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두운색 암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려암이나 현무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려암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흑음모가 이렇게 생장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려암은 심성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관물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무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화산가스가 나가다가 이제 빠르게 식어서 굳어버린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잘 발견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문암의 대표 지역은 한라산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 현무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문암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창 선운사에도 이런 유문암 지대가 잘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문암은 특히 이렇게 특이한 줄무늬 같은 것도 발견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제주시 에어룹에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거리 해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암석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제주도 중문에 대포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암석이 힘이 가해져서 생긴 갈라진 틈이 있는데, 이런 갈라진 틈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에는 12,000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도봉산 오봉에도 이렇게 화강암 대표 지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화강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있을 텐데 이게 지상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위치가 땅속에서 땅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려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령상의 구상 반려암이 있는데 둥그런 반려암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암의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입자의 크기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암석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안산암이나 섬로강 같은 중간색의 암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마그마가 빠르게 식었다, 천천히 식었다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화성암이라는 가장 넓은 범주를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성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는다, 천천히 식는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크죠. 광물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렇죠.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그마가 빨리 식게 되면 화산암이 되겠고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게 되면 심성암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현무암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두운색 광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강암이나 현무암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화강암이나 현무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따라서 암석이 녹아버린 상태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석도 같이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화성암의 생성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에서 생성되는 암석을 비교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A는 뭐예요? 그렇죠.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화산암인 것을 알 수가 있고, B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마그마가 식었기 때문에 심성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무암은 A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맞는 말이죠. 화강암은 B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맞는 말입니다. A 지역은 B 지역보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죠. 왜냐면 바깥쪽에 찬 공기랑 만나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A 지역은 B 지역보다 암석을 이루는 결정의 크기가 크다? 아니죠.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광물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은 화산암이다, 심성암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암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줄무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러한 특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